어느 날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친구가 저한테 달리기 꼭 해야 된다고. 달릴 때 나오는 호르몬들로 인해서 기분을 업시켜주고 똑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마약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달리는 거거든요. 보통 빈도를 물어보시는데 일주일에 는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 분은 되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 달리는 게 좋을까요? 야외에서 달리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처음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원장님도 혹시 평소에 운동 같은 거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은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고요. 딱 하나 하는 운동이 있어요. 계단 오르기. 제 병원이 12층인데 매일 걸어서 올라와요. 진짜요? 네.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까지 바빠지기 전까지는 힙합 댄스를 7년 동안 빠지지 않고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너무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힙합 댄스를 생각을 하셨어요? 어느 날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진짜 급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집 바로 옆에 학원이 있는데 집 옆에 있는 운동학원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댄스 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바로 내 세계구나. 바로 이거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7년을 엄청나게 목숨 바쳐서 또 댄스에 올인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변 의사분들도 평소에 운동 같은 거를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저의 정말 친한 친구, 정신과 의사인데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요. 원래 그 친구는 평소에도 저희가 뭐라고 놀렸냐면은 양반이다. 뛰지를 않는다. 늘 걸어 다닌다. 이렇게 저희들이 약간 놀렸을 정도로 운동을 싫어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이제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하프 마라톤까지 나가서 완주를 했다. 불과 1년 만에. 그 친구가 저한테 달리기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엄청나게 달리기 전도사가 되어서 달리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달리기는 정신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운동입니다. 원장님은 정신과 의사이잖아요. 그러면 달리기와 정신건강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혹시 달리기를 하면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일단 대전제는요. 우리의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정신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즉 몸이 굉장히 아프고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은데 이 정신이 굉장히 맑고 밝고 편안하고 이러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몸이 날아갈 것 같고 상쾌하고 기운이 펄펄 나고 이러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반대로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대전제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당연히 달리기를 하는데 건강에 제일 좋거든요. 신체 건강에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그리고 체지방 관리되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넓혀주고 노폐물 배출에도 좋고 여러모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신체 건강에 좋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달릴 때 뇌에 있는 호르몬 같은 것들이 막 분비가 돼요. 대표적인 게 엔돌핀, 많이들 들어보셨죠? 엔돌핀은 우리의 기분을 업시켜주고 똑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게 누구는 이렇게 쳐도 아프고 누구는 이렇게 쳐도 안 아프고 이런 게 통증에 대한 역치인데 이런 통증에 대한 역치가 상당히 높아져서 통증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BDNF라는 물질이 나와서 이거는 쉽게 말해서 세포들을 새롭게 재생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세포가 많이 생성이 되고 또 죽은 세포가 사라지고 이런 사이클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지는 거고 뇌 기능도 좋아지는 거고 뇌 기능이라고 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하나가 콜티졸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콜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좋으냐? 우리가 달리기를 규칙적으로 하면 몸에서 콜티졸의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이 콜티졸에 익숙해져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 호르몬이 반응하지 않고 되게 무뎌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레스에 강해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3가지 물질만 봐도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막 요즘 러닝하는 게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처럼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 그거는 혹시 어떤 이유로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의대생 시절에 그 말을 처음 이제 접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러너스 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달리는 사람들의 굉장히 고조된 기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릴 때 나오는 호르몬들로 인해서 어떤 역치를 넘어가면 굉장히 기분 좋은, 마치 마약을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러너스 하이라고 하고, 우리가 마약에 중독되잖아요. 그래서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면 달리기에 중독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너스 하이를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서 10km 달리는 것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뛰다 보면 생각이 사라진대요. 이것도 근데 과학적으로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뛸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뇌 기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야외에서 뛰는 경우에 차가 오는지도 봐야 되고, 계단이 있으면, 턱이 있으면 그것도 조심해서 뛰어야 되고, 또 뛸 때는 다리가 하나만 지상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온갖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출 때 뇌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즉 막 뛸 때는 심장도 막 뛰어야 되고, 땀도 배출해야 되고, 차가 오는지도 봐야 되고, 사람이 부딪히지 않는지도 봐야 되고, 길의 모양도, 그리고 이 높이도 다 짐작하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뇌가 엄청 일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잡생각들을 할 그럴 여력이 안 남아요. 그래서 쫙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근심 걱정 많은 분들한테 달리기를 권유해서 달리기를 하면 실제로 그런 게 상당히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또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는 여러모로 과학적으로 뇌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달리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막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야외에서 달릴 때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실내에서 트레드밀 위에서 달릴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반복만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물론 안 뛰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아까 말한 뇌를 충분히 다 쓰는 거, 그런 것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달리는 것이 우리의 뇌를 계속 깨우고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하는데 좀 더 좋습니다. 달리는 시간 같은 것도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뭐 아침 아니면 밤,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아침이나 낮이에요.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리게 되면 심부 체온이라는 게 올라가거든요. 즉 우리의 체온이, 겉에도 체온이 있지만 이 심부 체온, 그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잠을 푹 자려면 심부 체온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보다는 아침이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밤밖에 뛸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나는 수면에 큰 문제가 없어, 이런 분들은 밤에 뛰시는 것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기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보통 빈도를 물어보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거는 너무 적어요.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이다 라고 말하려면 일주일에 4번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 40분은 되는 게 좋습니다. 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숨을 헐떡이는 정도의 강도, 그것 때문에 대화를 편하게 하기는 어려운 정도로 뛰는 것이 가장 좋고요. 바꿔 말하면 심장도 그렇게 막 뛰지 않고 옆 사람이랑 수다 떨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빠르게 걷는 정도는 달리기 효과를 충분히 본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주의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초보자다, 처음 시작했다 라고 했을 때 이대로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서서히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을 하고, 아까 제 친구가 1km부터 뛰었던 것처럼 아주 낮은 강도 그리고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일주일의 간격으로 10분씩 더 느린다든지 1km씩 더 느린다든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부상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스트레칭 아주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운동이 끝나고 나면 충분한 수분 섭취, 그게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달리기의 중요성 또 말씀드리면 막 술을 잔뜩 먹고도 오늘도 달리기 빠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1시간씩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리하는 거거든요. 내가 요즘 독감이다, 또는 술을 많이 마셨다, 컨디션이 매우 안 좋다 하는데 억지로 운동을 하는 것은 별로 도리어 안 좋을 수도 있고, 차라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컨디션에 맞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달리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혼자 나가서 뛰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깨고 쉽게 해볼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혼자 했을 때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제 친구는 혼자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가 워낙 대단한 친구인 거고, 저만 해도 달리기를 혼자 시작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유하고 싶은 게 같이 뛰어라. 달리기 친구, 달리기 동료. 그래서 요즘 러닝 크루라고 말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혼자는 못해도 다 같이 있으면 더 오래 뛸 수 있고 더 많이 뛸 수 있거든요. 서로에게 의지도 되고 동질감도 느끼고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면서 혼자는 못하던 거를 같이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뛸 수 있는, 가장 좋게는 가족이겠죠. 가족이랑 같이 저녁마다 뛴다든지 아침마다 같이 뛴다든지 그런 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또는 친구들, 이렇게 의견과 뜻과 좀 의지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뛰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르게는 목표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프 마라톤이든 10km든 마라톤 대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하면 D-Day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하는 거죠.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네요.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렇게 대회를 신청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공표, 다이어트도 꼭 알리고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리기도 주변에 다 알리고, 나 오늘부터 달리기 하기로 했어, 그리고 나 언제 마라톤 나갈 거야 라고 말을 많이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동기부여가 되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가서 몸이라도 풀자, 그리고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집 옆에 댄스 학원을 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가 하프 마라톤까지는 뛰어야 될 텐데 10km 완주는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막 그렇게 장비부터 옷 사고 신발 사고 이러기보다는요, 일단은 집 밖에 나가서 5분이라도 뛰다 오자 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7년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하시다 보면 점점 이 달리기를 하고 나중에는 마라톤 대회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달리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달리기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달리기가 왜 좋은지, 그리고 달리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스트레스 받을 때 꼭 뛰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술 마시기, 담배 피기, 폭식하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하기는 쉽지만 몸을 망치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하지 마시고 나가서 뛰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달리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달리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또 달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